2003년 봄 SK그룹은 암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SK글로벌에서 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형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죠.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등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그리고 JP모건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었죠. 그렇게 최태원 회장은 구속되었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고 주식시장 반응 역시 싸늘했죠. SK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게 되어 1, 2만원대로 오가던 주가는 5천원대까지 하락합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SK 주식을 팔아치우기 바쁠 때 외국의 사모펀드인 소보리는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소보린 자산운용은 뉴질랜드에서 챈들러 형제가 조그만 무역회사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80년대에는 모나코로 회사를 옮겨 금융투자를 시작, 이후 아시아 남미 등 경제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을 돌며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진출하여 SK그룹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죠. 소버린이 왜 SK를 타겟으로 삼았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SK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로 최태원 회장은 SK CNC 지분 45%를 가지고 있었고 SK CNC는 지분 8.63%를 가지고 SK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K가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을 계산해보면 3.8%, 그러니까 3.8%의 지분을 가지고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보리는 순환 출자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SK CNC와 SK 사이를 치고 들어옵니다. 당시 SK 주가는 폭락한 상황으로 소보리는 단돈 1,500억으로 15%의 SK 지분을 확보하며 대주주로 올라섭니다. 외국 자본이 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하여 재벌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4일 소보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 투자와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한국의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주가는 급반등하여 시장과 투자자들은 소보린의 입성을 환영했죠. 그리고 같은 해 6월 최태원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죄가 모두 인정되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가이고 손해가 모두 보전되었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관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다음해 1월에는 송길승 회장이 1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죠. 여담으로 손 회장은 대졸 사원으로 SK에 입사한 이후 주요 요직을 모두 거치고 그룹 총수까지 오른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타계 후 최태원이 젊은 나이에 회장직에 오르자 손 회장이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진두지휘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소보리는 최태원 회장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2004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을 이사의 이사로 둬선 안 된다. 회사 창립자의 아들인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소보리는 사내 사회이사의 자격 조건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 회장의 운명은 주총에서 갈릴 수밖에 없었죠. 소보리는 최 회장의 퇴진뿐 아니라 SK 이사진의 총사퇴, SK텔레콤 매각을 통한 이익의 재분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최 회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여러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영진과 오노 일가에 대한 퇴진은 사실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었죠. SK는 그룹 전체 경영권이 걸려있는 만큼 경영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최태원 회장 일가는 다급하게 주식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5천원대까지 떨어진 주가는 5만원까지 올라갔죠. 여기에 더해 SK는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며 소보린에 맞서는데 이때 SK의 백기사를 자처한 기업이 삼성과 펜텍입니다. 삼성전자는 2,500억, 펜텍은 1,300억 원의 SK 주식을 사들이며 경영권 방어를 도왔습니다. 신문 토끼사에서는 삼성전자, SK 백기사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최태원 회장과 펜텍을 창업한 박병은 부회장의 우정은 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박 부회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최 회장은 사흘 내내 빈소를 방문했고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고 하죠. 사석에서는 편하게 형 동생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곳에서 최태원 회장의 백기사로 나섰는데요. 바로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입니다. 이들은 SK 지분 4%를 3천억 원에 매입하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죠. 그 답례로 최 회장은 이듬해 열린 독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쿠웨이트 응원석에 앉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총에서 SK는 승리하고 경영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소보리는 여전히 최 회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이사의 변화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당시 주총에서 패배한 소버린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소버린은 이에 대해 주주로서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신문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주총 이후 새로이 이사에 합류한 인사들이 주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SK 장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총을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했던 SK 주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통상 경영권 다툼이 예상되는 회사의 주가는 주총을 전후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주총 이후 하락해왔기 때문이죠. 실제 SK의 주가는 주총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주총 이후에도 소버린 측에서 요구 조건을 되풀이하며 또다시 경영권 싸움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까지 주식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주총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SK 측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듬해 2005년 3월 주총에서 SK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소버린과의 분쟁은 종결됩니다. 이후 소버린은 1,800억 원에 매입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투자금의 4배를 벌게 된 것이죠. 즉 경영권 등 자잘한 전투에서는 소버린이 졌지만 전쟁에서의 승자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소버린이 장기적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단순히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 힘이 드러났다. 소버린 사태가 초래한 파문은 엄청났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국내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경영 간섭에 나설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이후 많은 대기업들은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외국계 펀드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